내일 첫 영수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는데요.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이분 혼자 참석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협치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의 이혜훈 신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당대표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받을 일인지 이게 격려를 받을 일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정치인들 저희가 모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30초 동안 자기소개 시간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치인 이혜훈 이런 사람이다.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치하기 전에 정치할 생각도 없었던 시절에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런 세상은 도저히 그냥은 못 살겠다. 억울해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시작이 이제 정치권까지 저를 이끌었는데요. 아직도 바꾸고 싶은 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당한 거 어쨌든 정치를 떠나는 날까지 바꾸는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를 떠나는 날까지 바꾸는데, 부당한 거 바꾸는데 전력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방금 보니까 대법관, 2명하고, 네, 2명하고, 방통위원 2명하고, 상임위원, 네, 2분은 통과가 됐죠. 임명동의안이 네. 가결이 된 것 같고요. 네. 추경안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추경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네. 서로 이제 여야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입장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원래 국회에 올라오는 법이든 예산이든 네.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각 당이 다 입장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입장을 대변해서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이틀째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뭐 회기 연장해서라도 네, 회기 그럴 연장해서 가능성도 있고. 네. 그게 뭐 오늘 절충이 끝나서 네. 추경안이 통과되면 회기 연장할 필요가 없고 네. 만약에 절충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추경은 아마 처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청와대 회동에 있습니다.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제 안 가겠다고 밝혔어요. 이제 이혜훈 대표께서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를 하며 토라져 있을 한가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의미셨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안 가느냐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짐작이 혼자서 독상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둘만 만나기를 원하고 다른 소위 자유한국당보다 작은 정당의 대표들까지 끼워서 만나는 게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야 제3자의 해석일 뿐 홍준표 대표 본인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것은 한미 FTA 협상을 2011년에 본인이 원내대표로 할 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인사들이 굉장히 반대했고 비난했다. 그러니 뭐 가면 얼굴 붉히고 화낼 건데 왜 가냐? 네. 라고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거기에 과거에 묶여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당장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하자고 나오는 이 마당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으로부터 우리 국익을 지켜낼 건지 그 얘기를 해야 될 테이블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자, 어제 재헌절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부 요인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일단 그 장면부터 좀 보시죠. 네. 근데 재헌절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는 대표는 뭐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무슨 뭐 양반이 아닌 모양이죠. 이야기하고 아니, 우리만 온 거 알죠? 내 욕을 하고 있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유감이 있어서 안 온다는 망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착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은 오늘 재헌절이 정말 부끄러운 재헌절이 될 텐데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당의 원내 대표님들한테 제가 좀 업어드려야 되는데 업어드릴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이 지역구로 열심히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경 통과시키시고 우리 헌법소장님 좀 대행 떼주시고 하면 되겠네요. 네.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 안 보이는 이유가 이때 정병원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어떤 모임이든 안 나가면 뒷담화를 생각이 들고. 자, 홍 대표가 어제 SNS에 이제 또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볼까요? 이게 또, 그 중에 이제
저들이 본부중대 1, 2, 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정치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여기서 아마 1, 2, 3중대라는 게 이제 아마 야당 셋을 얘기하는 야당 거겠죠. 셋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첫째, 사실이 틀렸죠. 본부중대와 1, 2, 3중대라 그러면 한편일 때 본부중대와 1, 2, 3중대가 네, 네. 말이 되는 건데 지금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들이 상당히 추경도 반대를 하고 원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저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화에 너무 방점을 두시는 게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경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이세요? 한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비유 자체가 틀린 얘기고 네. 그리고 저렇게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로 보낸 공당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네.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를 저렇게 폄하하고 하시면은 좋아 보이진 않죠. 알겠습니다. 어제 재헌절 경축식에서 정치인분들은 좀 불편해도 늘 이런 행사에서 만나시니까 어제 장면 저희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자, 자리 오셨는데 네.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네. 저 오른쪽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있는데, 이거, 그런가요? 노룩했습니까, 이건? 그냥 얼떨결에 지나치신 거예요? 저 오른쪽에 지금. 홍 대표님이신가요? 네. 보고 계신데. 저희 작가도 네네. 이런 그림을 찾아냈네요. 네. 저기 지금 김용록 장관님하고 김현미 장관님이 멀리서부터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셔서 네. 사람이 이렇게 가다 거기 보면 인사도 가다 보니까 놓치신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미삼아 여쭤봤습니다. 네. 자, 보수에도 정책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과 입장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코너에서도 다뤘는데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쇼다, 정권 비리 캐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 문건이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이 됐는지, 예를 들면은 지시받은 일을 쓴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본인 생각을 쓴 건지, 어떤 문건인지가 좀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이제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문건인지 아니면 무관한 문건인지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네. 만약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건이라면 당연히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는데 써야지요. 그렇지 정치 공세는 않겠습니까? 아니다. 정치 공세로 가지 말고 네. 지금 이걸 정치 공세가 아니게 만들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고 경제 박사시고 네. 추경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11조 원 추경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추가로 돈 재정을 더 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제 추경 11조가 넘는 추경으로 네. 우리 경제를 살리거나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장이 돼 있습니다. 네. 경기부양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중단 없이 써오고 있지만 우리 네. 경제가 오히려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떨어지기만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돈을 좀 푼다. 그것도 지금 돈이라는 게 뭐 몇 100조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11조 정도 푸는 돈으로 네. 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를 다시 떠받쳐서 날아오르게 할 정도의 힘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열망을 감안하면 야당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지금 한참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공무원 추경에서는.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네. 원래 공약이 81만 개였어요. 네. 공무원을 81만 개나 앞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에 비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무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고 그리고 연공급여에서 우리는 초봉은 낮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호 하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면 누구도 빼지 못하는 대못을 이 정부가 박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40년 가는 대못을 5년짜리 정부가 박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후대까지 국민적인 모든 동의가 있지 않고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국민들도 많이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추경이라는 걸로 사실 예산의 성격상 공무원을 뽑는 거는 추경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추경에도 사실 공무원 새로 뽑는 예산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라고 80억은 하는데. 네.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뽑기 위해 공고를 내는 네, 네. 그런 준비 과정의 운영 예산 비슷한 거예요. 일단 준비 뽑아놓으면 예산. 예산은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지금 보면은 정부는 한 얘기하는 것보다 한 24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 대통령 공약 시절에 캠프에서 계산한 거하고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산한 거는 167조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81만 명이 아니고 지금 뽑으려고 하는 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추경에 하루 이틀 심의해가지고 해주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공무원을 이렇게 뽑는 예산 자체는 사실 예산을 어떤 성격의 예산을 어떻게 쓰라 하는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산을 함부로 못 쓰게. 네. 근데 이게 추경은 이런 용도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도 공무원을 뽑겠다고 하는 12,000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직역은 본예산으로 해서 차라리 하자라는 거죠,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07석, 그리고 바른정당은 20석인데 반해서 지지율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5배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저희보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정당은 운명을 다해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당이 한 50% 지지를 받던 게 몇 개월 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50%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희보다 아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뽑고 어떤 방향으로 당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네. 태극기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는 굉장히 괴리된 유리된 분들이라 결국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이분들은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침몰하는 난파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몰하는 난파선에 있는 그분들은 밖에 있는 우리 바른정당이랑 구조선으로 옮겨 타시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것 좀 여쭤볼게요. 예. 옮겨 타신다는 분이 좀 혹시 있나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99%까지 됐을 때도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게 일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100% 됐을 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장지원 의원도 물론 다시 바른정당으로 오진 않겠지만 내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사석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정말 수십 명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요. 하나만 우리 보좌관께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시라고 제가 연관 검색을 쳤더니 강직한 경제 전문가 이런 거 나오고 조윤선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구 아무래도 같이 하셨고 또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경선에서 이겨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윤선 전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가고 블랙리스트에 연루되고 이제 구속까지 되고 아마 라이벌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이제 상당히 불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시면서 그때 이제 그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서. 온 국민이 느꼈을 거랑 똑같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이랑 똑같죠. 그러세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영수회담 가서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는 좀 해야겠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죠. 이제 저희가 정부가 일머리가 조금 부족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원전 문제가 그렇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원전을 감축했을 때 생기는 그 격차,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발전량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데 이걸 갑자기 급격하게 원전을 중단을 해버리면 그 수급 차질을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니까 네. 이런 일머리가 좀 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원전이든 네. 그다음에 지금 물 관리를 일어나 하는 문제든 네, 네. 또 정부 최저임금에 조직법에서. 관한 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로는 한미 FTA 재협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북핵이 그동안 대화로 하려고 수많은 당근을 줘봤지만 한 10년 동안 해본 햇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핵을 개발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더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입증이 됐는데 네. 지금 또 ICBM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김정은이 불편한 선물을 자주자주 보내겠다. 네. 이렇게 거의 도발의 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망한 대화 제의나 이런 것들이 과연 북의 비핵화를 위한 부핵화를 끌어내는데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화 위주의 대화에 매몰되는 대화 네. 만능주의 또는 대화에 매달리는 그런 대북 접근법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얘기를 드리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협치 더 하고 싶은데 청와대가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치 더 하겠다.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협치라는 거는 협치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치하죠. 말씀은 협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걸 과감하게 형립하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몇 가지만 우리는 결연하게 반대하겠다 하고 제일 이제 반대를 강하게 한 게 김상곤 후보자 임명이었습니다. 네, 네. 이념 편향이 굉장히 확실하시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념 편향이 있는 분이 국토부 장관에 가시는 거하고 교육부 장관에 오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이런 이념에 대한 성향을 고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어떤 사람이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휘둘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념 평양이 뚜렷한 분이 수장이 되는 것은 저희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냥 방행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네.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먼저 손을 내시면 우리도 손을 쳐드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신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